사자의 갈기는 멋스러움의 상징이고 백수의 제왕으로서 풍무입니다. 두려움과 호탕함을 두루 표현하는 갈기를 살펴봅시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835강입니다. 오늘은 갈기 렵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갈기 렵자입니다. 갈기 렵자는 갈기를 의미하고 근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갈기라는 것은 사자나 말의 목덜미에 난 긴 털을 말하는 것이죠. 이 갈기렵자는 내천자와 입구자와 X기호와 또 다른 기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내천은 냇물이지요. 흐르는 물로 해석하겠습니다.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고 X기호는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기호는 짐승의 몸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다리와 꼬리와 그 밖의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기렵자는 몸통 위에 있지만 입은 아니고 뇌와 같은 것이 갈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기는 몸통 위에 입 주변에서 물결처럼 생긴 게 갈기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 얼굴을 감싸고 있는 게 갈기입니다. 목덜미에서부터 얼굴 앞에까지 온통 긴 털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사자의 용맹함과 멋스러움을 상징하는 그런 갈기입니다. 갈기렵자는 몸통 위에 있지만 입은 아니고 뇌와 같은 게 갈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기는 몸통 위에 있는 입 주변에 물결처럼 생긴 게 갈기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갈기렵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갈기렵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사냥렵자입니다. 사냥렵자는 사냥을 의미하지요. 사냥이라는 것은 총이나 활로 산이나 들에 있는 짐승을 잡는 일입니다. 이 사냥렵자는 큰개견자와 갈기렵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이 큰개변 부수는 짐승을 총칭하는 부수입니다. 그리고 갈기렵자는 갈기를 의미하고 근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냥렵자는 짐승의 갈기를 붙잡는 일이 사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냥은 짐승이 도망치지 못하게 근본을 붙잡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활이나 총으로 짐승을 사냥합니다. 그때 사냥의 중요한 것은 그 짐승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도망치지 못하게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냥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근본을 붙잡는 일입니다. 이렇게 뒷덜미에 갈기를 꽉 잡는다면 도망치지 못하겠죠. 이렇게 잡을 수만 있다면 구태여 총 쏘고 활을 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짐승이나 빠른 짐승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이나 활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냥렵자는 짐승의 갈기를 붙잡는 일이 사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냥이라는 것은 짐승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근본을 붙잡는 일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견렵심의가 있습니다. 견렵심의는 사냥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기쁘다는 뜻이죠. 어렸을 때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렵이나 섭렵이라 할 때 사냥렵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괴로울 납자입니다. 괴로울 납자는 괴롭다는 뜻이 있고 밀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괴롭다는 것은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 괴로울 납자는 벌레 회자와 갈기 렵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벌레 회자는 벌레를 의미하고 갈기 렵자는 갈기를 의미하고 근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괴로울 납자는 벌레의 갈기는 괴롭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벌레의 출현은 근본적으로 괴롭다는 것이죠. 벌레도 자연에서 필요한 존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접근하면 괴롭기 이를 데 없습니다. 치명적으로 곤란을 당하진 않지만 괴로운 것은 사실이지요. 괴로울 납자는 벌레의 갈기는 괴롭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벌레의 출현은 근본적으로 괴롭다는 것입니다. 벌레의 근본은 사람에게 괴로움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납천장이 있습니다. 납천장은 사람이나 물건이 몹시 얻어맞거나 눌려서 납작해진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밀랍이나 복납이라 할 때 괴로울 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갈기렵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수선할 납자입니다. 수선할 납자는 수선하다는 뜻이 있죠. 수선하다는 것은 낡거나 한 물건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수선할 납자는 달월자와 갈기렵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달월자는 달을 의미하지만 지금처럼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몸육자의 대용어로서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갈기렵자는 갈기를 의미하고 근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선할 납자는 몸의 갈기를 수선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에서 갈기처럼 도드라진 부분을 예쁘게 고치는 그 모양이 수선할 납자입니다. 우리 몸에서 갈기와 비슷한 것은 머리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머리카락의 스타일을 고치는데 정성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손질을 잘하면 인물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선한납자는 몸의 갈기를 수선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에서 갈기처럼 도드라진 부분을 예쁘게 고치는 그 모양이 수선한납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육납전취가 있습니다. 육납전취는 해마다 6월과 섣달에 각 관하의 우두머리가 소속의 관원의 근무 성적을 조사하여 등급을 매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랍이나 일납이랄 때 수선할 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뛰어넘을 렵자입니다. 뛰어넘을 렵자는 뛰어넘다는 뜻이 있죠. 뛰어넘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뛰어넘을 렵자는 발족자와 갈기 렵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발족자는 발이고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갈기 렵자는 갈기를 의미하고 근본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뛰어넘을 렵자는 발로 갈기를 뛰어넘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걸음으로 근본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 모습이 뛰어넘을 렵자입니다. 목덜미에 난 갈기처럼 자신을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을 뛰어넘는 그 상황이 뛰어넘을 렵자입니다. 극복하는 것이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그 과정이 뛰어넘을 렵자입니다. 뛰어넘을 렵자는 발로 갈기를 뛰어넘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 모습이 뛰어넘을 렵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취렵이 있습니다. 취렵은 탁월한 능력으로 등급을 뛰어넘어 높은 벼슬자리에 오른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엽등이나 엽승이라 할 때 뛰어넘을 엽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835강으로서 갈기 엽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